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시험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단답형과 서술형 비율에 있어서 서술형이 월등했다는 거죠. 그리고 채점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좀 많이 뱄다. 예를 들자면 공개 쉽게 말하면 답안 서술형도 답안이 거의 딱 정해진 것보다는 공개형 답안이 많이 있었거든. 자율적인 거.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칼채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내년부터는 단답형 답안은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답형 공개,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에서 답안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단답형을 공개하느니 이제 잘 알아두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시험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 여러분만 아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험이 이렇게 변화됐었어요. 자, 설명 잘 들어. 교육학을 보고 전공 보고 논술 보고 이렇게 됐었어. 예전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시험이 1차 필답 보고 필기 보고 2차 수업시간 면접.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했냐면 더 우리가 선별해야겠다. 그래서 시험이 3차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차에 객관식으로 교육학하고 전공을 보고 2차 때 논술형으로 전공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3차 때 수업실험과 면접 이렇게 봤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단답형을 답을 공개하느니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나타나고 시험 제도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는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시된 교직 논술도 원고지가 없어졌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술한 기법이 중요해. 그러면 그 서술에서는 채점하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오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와 또 행정 또 교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미리 정보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단답형보다 서술형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공이 80점이었죠. A형, B형. 여기에서 단답형이 17점 밖에 안 됐어. 17점. 나머지 무슨 형이야? 서술형이겠죠? 이건 합산 안 해도 되겠죠? 뭐 계산해줘요? 알죠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 출제자와 평가원에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요번 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쉽게 말하면 2013년도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 서술형 문항을 많이 출제했을 때의 점수폭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채점할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예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빨리 알아두셔야 돼. 이제 막연히 달달달 외워갖고 쓰는 시험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야 돼. 아, 글 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글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메타 인지가 있어야 돼. 막연히 글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술형 답안을 원하니까 이번 시험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아교육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공의 유아교육론에 보면 첫 번째 한문항 사상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 이론, 세 번째 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교육, 다섯 번째 평가. 이게 가장 큰 구성원이야, 유아교육론 기초에서. 그런데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서술형을 많이 내야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사상가 문제를 안 냈어요, 이번에. 눈치챘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예측하건대 시험 제도가 변화되던가 아니면 문제를 더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어렵게 변화된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최종 합격 나오고 1차 발표 났고 이제 2차 최종 나오고 그러면 50% 또 떨어져. 그럼 또 해야 돼. 그리고 정확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수업을 들었을 때 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해가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격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수능 공부했을 거예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무슨 학습? 반복 학습. 반복.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 왔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살다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안 쓰게 돼. 물론 이제 자기 능력이긴 하겠지, 그렇지? 근데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뭐가 까먹어? 영어 단어도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 생각해봐. 내가 안 쓰는 단어는 까먹죠. 자, OT에서 알아두는 거 알아두세요. 공부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무슨 학습? 반복 학습.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오랜 지도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반복에 많이 한 친구는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랜 강의 동안 깨달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 수업 들을 때 이 생각하죠. 이 강의 듣고 내가 뭐 해야겠다? 복습해야겠다. 땡! 수업에서 끝내야 돼. 수업에서. 내 말 때 이해됐어? 강의 들을 때 그 강의에 집중하라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연히 요 강의는 그냥 내가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그럼 떨어져.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6시간 48분이야. 그런데 하루에 휴식 시간은 48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 여러분이 진작 초등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지 다시 한번 대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EBS에서 나온 거예요. 강의 전체적 측면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뭘 갖고 있어? 초등학생들. 근시 아니야. 요것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질 못해. 그런데 우리 임용고 씨는 크게 봐야 돼. 메타 커그니션이 필요하단 말이지. 다시 한번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 인강도 2배속 듣지 마. 내가 다 안다고. 2배속 빨리 듣고 다음에 또 들어야지. 그게 장땡이 아니야. 한 번 들을 때 뭐해? 코이런스, 집중해야 돼. 응집력.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화두에 뭘 말해? 공부, 전략, 방법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제가 보면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나 누구 강사 들어 누구 강사, 그건 필요 없어. 어떤 수업을 들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수업에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전화가 왔어. 핸드폰. 물론 받으면 안 되죠. 영화관에서. 그렇지? 근데 잠깐 지나가면 대사 다 까먹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 내고 수강하고 합격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못하고 반복학습하고 집중. 어디에? 수업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수능에서 1등하고 그런 사람 수석하는 뭐야? 수업에 집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왜 45분 막 그래? 이걸 몰라. 다 배웠는데.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면 칠판에 뭘 썼는지가 눈에 기억이 나야 돼. 수업 끝나고 나가면. 그리고 제가 OT 때도 설명드렸듯이 잘 봐. 이게 망각 곡선이야. 시간이 갈수록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억량은 점점 떨어져. 그거 뭐야? 아주 간단해. 어디에 집중해야 돼? 수업에, 강의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인강 들으면서 핸드폰하고 잠깐 멈추고 절대 안 돼. 내 수업 듣지 마 그럼. 집중해. 아주 50분에 50분 아주 올인을 하세요. 이거는 수능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공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가 연결되려면 집중을 해야 돼.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월드컵에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골 넣으려면 최대한 집중해야지 넣는 거잖아. 그리고 봐. 요리할 때도 시간하고 다 집중해서 하지. 그리고 봐. 연애할 때도 집중 안 해. 남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집중할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난 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공부 방법 무슨 학습? 반복학습. 무슨 학습? 반복학습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 수업 시간에 뭐 2배속 3배속 다 원치 않아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첫 수업 들을 때, 첫 번째 들을 때 이게 머릿속에 표상이 만들어진다. 레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첫 수업 강의 들을 때 못한다? 집중한다. 집중. 그것만이 살 길이야.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하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소용없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습득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게끔 제가 지도를 한단 말이야. 떠먹여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도 매번 볼 거야. 그리고 혼내킬 거야. 그리고 모든 답은 다 채점해줘. 왜? 서술형 중심. 깨달았어? 그러니까 난 이 얘기 굳이 이렇게 심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오랜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임용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소원이 너가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합격했잖아. 그리고 더 큰 맥락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갔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교수 됐잖아요, 지금. 내 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백청일 강사 강의를 듣고 수많은 합격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년이든 결혼식이든 제가 이제 축의금 보내고 하죠. 또 자녀 출산하는 친구도 많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지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뭐냐면 막연히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논문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석사 논문,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리고 또 수정하고 미국에 있는 지도를 따고 해갖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다 에너지를 탁 모아서 한 거지.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박사 논문을 6개월 만에 쓴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몸에서 뭐 슈퍼 에너지 울트라 막 오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도 교수가 하버드 나온 교수였는데 언제 통과시키냐면 박사 논문 5번 심사 보거든요. 12월 31일 날 통과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나 그 지도 교수님이 막 원망스러웠어. 다른 교수들 다른 학교 박사 논문 쉽게 시켜주는데 왜 이렇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교수님은 지도 교수님은 나에게 논문이라는 걸 떠나서 자세를 설명한 거죠.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정해서 오타 수정하고 그다음에 표절되지 않는 거 찾고 지금 말하는 취지 이해됐어요? 뭐냐? 막연히 공부하지 말자. 제가 설명합니다. 대충 하려면 우리 수업 듣지 마세요. 그리고 때려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95%가 합격했어요. 물론 사례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 올해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에 큰 변화가 있다? 시험 문제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를 잘 인식해 주셔서 이제는 단답형은 답이 딱딱 떨어지겠지. 근데 점점 무순형이 단답형이 축소되고 서술형이 증가될 수 있고 이것이 논술형으로도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시중에 보면 기출문제집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기출문제집은 없어. 3차, 1차, 2차, 3차. 거기도 보면 결국은 글쓰기에서 당락이 근데 그것도 합격 지도 방법이 다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OT 영상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OT 이번 수업 중에 전에 설명했던 것도 올릴 거예요. 제가 뭘 제시했냐면 성격 유형 MBTI를 올려놨어요. MBTI는 여러분들 대충 다 알 거예요. 자기가 뭐 INTJ이고 ESTJ이고 이제 보통 요즘은 금방 인터넷에도 해서 자기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여기로 CHI입니다. 네이버닷컴으로 이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 유형 이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달리 갈 수 있어.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혈액형도 A형, B형 뭐 다 다르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자기한테 맞는 것 맞잖아. 자기한테 맞는 음식 있고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무슨 성이다? 효율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가는데 제가 잘 봤어요. N수생들을 보면은 공부 방법이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걸 반복해. 실수를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가 아니야. 한 번 실수는 계속 굴레 쪽으로 하는 거야. 어마어마어마 어떻게 자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렸어요. INCHI입니다. 네이버닷컴. 그 다음에 우리 또 카페에 가면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다음.넷인가? 여기 백 블루원 또 검색에 제 거 치면 다 나와요. 여기도 가입을 꼭 하셔서 제가 자료를 엄청 공개할 거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신이론뿐만 아니라 글 쓰는 정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관해서 올릴 테니까 꼭 가입해서 등록 요청하시길. 그걸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일단 드린다. 왜? 뭐 때문에?
시험 문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 OT 때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거야. 자, 무슨 과목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첫째 주, 둘째, 셋째 주 이러는데 그게 중요치 않아. 큰 맥락에서의 공부 접근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웁니다. 첫 번째, 무엇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험 문제 변화됐고 또 변화될 것이다. 두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죠? 뭐가 축소됐어요? 단답형 문항이 축소된다는 거냐면 이제 단순 암기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 문제 요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서 변형합니까? 기출문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어? 기출문제. 어디에 있다고? 기출문제. 어디에 있다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완전 정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평가안 들어가면 기출문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있겠죠. 이렇게 설명이 있겠죠. 이거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지문을 봐야 돼, 지문. 이 지문은 여기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다음에 또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기출문제는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또 보고 무슨 학습, 반복의 반복. 자, 오늘 제가 수업 들어가면서 과제를 줄 거예요. 그 과제는 꼭 해야 돼.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셔야 돼. 이메일로. 그러면 그거를 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수강 관리 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수강 관리 카드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아주 중요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건 난 풀 수 있어. 이건 답이야. 그건 의미가 없어. 이 문제를 왜 출제했고 이 문제 속에 갖고 있는 함의, 내포하는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러면 출제자 입장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타코그니션 요즘에도 선전 많이 나오죠? 자, 뭡니까? 다 뭐 있어? 다 메타라고 나오지. 그렇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거지.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선전 안 나와 못 봤나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선전 나오잖아. 뭐 비상인가 뭐 등등. 그리고 뭐 누구지? 고래했던 사람 누구죠? 박은빈 씨가 나오잖아. 그 메타코그니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야. 잘 봐. 인지는 지식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잘 봐. 여기에 꽃이 있어. 나무가 있어. 사자가 있어. 호랑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하위인지야. 그런데 꽃과 식물, 나무는 식물이죠.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이죠. 이걸 상위로 못합니까? 생물이다 이렇게 써. 여기를 뭐라 해요? 상위인지. 이것을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메타코그니션. 무엇을 말하냐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해. 그러면 메타인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지혜. 메타인지는 뭐냐면 갖고 있는 인지적 전략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문제 해결력. 우리가 자한도의가 문제 해결력을 강조했었죠. 기본적으로 러닝 바이 도잉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달성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 최적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보를 막 수집하잖아. 그렇게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센터에 간다. 두 번째 친구들한테 물어본다. 세 번째 인터넷 검사한다. 네 번째 새로 산다. 다섯 번째 버린다. 많겠지. 그런데 포인트는
핸드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슨인지, 메타인지.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는 대부분 공통적 특징은 인지보다 월등히 뭐가 뛰어났던가, 상위인지, 메타인지가 뛰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메타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기 보세요. 하위의 인지들이 반복이 돼서 수렴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엑기스만 나오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 뭐 육지, 뭐 등등 이제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 제시한 측면에서 또 뭐가 있을까? 뭐 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하늘도 있다. 뭐 저기 가정합시다. 이게 뭐라 그래? 주제망 짜는 거죠. 주제망. 캐치가 얘기한 주제망. 학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이제 막연히 노트에다가 쓰고 반복하고 뭐 복습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내가 한번 샘플 제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한번 보겠어. 자, 예를 들어서 프라벨을 보자. 프라벨.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프라벨은 뭐가 생각해야 돼? 음물, 작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온 측면, 프라벨에 제시된 측면에서 놀이 중심, 그 다음에 거기 측면에서 자발성, 뭐 등 이렇게 다 나와야 돼. 뭐 쭉쭉쭉쭉. 그러니까 주제망이 결국 무슨 메타 커그니션, 상위인지야. 상위인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요거는 요거 1대1로만 공부하지. 1대1. 그게 아니야. 1대 다가 됐을 때 합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출제자가 뭘 원하는가? 문제 의도 파악을 누가 잘하냐가 합격의 뭐야? 지름길이지. 맞지? 그러면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잘 듣고 문제 연습도 하고 자기를 좀 채찍질해. 격려해.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제 수업은 메타인지 수업이에요. 막연히 인지만, 지식만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시된 내용들을 다 조목조목 설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먹고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에 복습을 해서 메타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집에 있는 대학의 교재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이제 제 설명 잘 들어. 막연히 학원에 있는 수험서만 갖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오래된 책도 괜찮아. 오래된 책도. 그러니까 사상가 들을 때 학교에 들었던 뭐 유아교육 개론책도 용학용도 듣고, 그 다음에 차라리 뒤면 뒤책, 민주주의의 교육, 그 다음에 나타난 측면 큰 책이 있는 게 좋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공부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어. 무조건 읽어줘. 소설책 보듯이.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올해 합격할 수밖에 없고 글이 써져요. 여러분 잘 봐라.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보면 외우지도 않은데도 글이 써져. 이게 축적이 돼서 내려가잖아.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수업은 어디서도 못 들어. 왜냐? 전체에 대한 메타 커그니션 접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뭐만 팔아? 지식만 팔잖아. 의미가 없어. 출제자는 어디에서 문제 내는데? 상위에서 무슨인지? 메타 커그니션. 그런데 수험생은 그걸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닫지. 더 쉽게 설명할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 됐는데 요즘 초등학교 문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초등학교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다. 그래 봐. 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게 이 메타인지야. 이건 이거야.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우리가 잘 봐봐. 우리가 전철 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노량진이나 가정합시다. 노량진에서 내가 뭐 어디 간다. 서울역 간다 가정합시다. 서울역. 자. 이쪽 표현이 그런데. 그러면 가는 방법이 많겠어 적겠어? 많죠? 택시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너무 그 웹이 잘 돼 있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클릭하고 출발 지점 도착자면 최단 거리를 가져.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가 말한 거 이해됐어? 그게 바로 뭐야? 메타코그니션이야. 알았어요? 그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시험 볼 때 컴퓨터 핸드폰 못 보잖아. 이렇게 되게끔 공부해라 이 뜻이야. 자, 물어볼게.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자료를 줄 건데 오늘 나갈 거야 프린트. 유아교육 사상의 마인드맵을 쭉 그려놨어. 그러면 주제명 짜보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줄 거야. 매 수업마다. 어떻게 하냐면 숙제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준 거에 기출문제 연도도 다 써놨어요. 자,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어. 합격시킬 거니까. 요거 그대로 베껴. 그대로 노트에 옮겨서 10번씩 작성해서 10번 작성한 걸 찍어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 안 하면 수업 듣지 마. 왜 그런지는 아는 사람? 뭘까요? 왜 10번 쓰게 할까요? 무슨 인지? 메타인지. 끝난 거야. 합격이야. 약속합니다. 10번 한 영역당 내줘.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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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야. 나눠드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뭐 오늘부터 이제 사상가 나가겠지만 문제도 내가 줬어. 여러분들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잘 봐. 여러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소개해 줍니다. 개론은 이제 그 기존 책으로 할 것이고, 왜냐하면 개론은 크게 바뀐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수업 시간 보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이거 귀화용으로 나갈 것이고, 자, 이 책을 꼭 사셔야 돼. 이거는 진짜 10번, 최소 10번, 많게는 100번. 여기 논술하고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 합격의 구조가 프린트를 내 나눠줄 거야. 책을 사란 뜻이야. 이거 절판됐어요. 다 팔려갖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절판됐어. 다 팔렸고. 너무 뭐 책이 다 나갔죠. 그래서 수강생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믿고 따라오고 그리고 너 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복 학습이다. 오늘 주제 뭡니까? 반복.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밖에 없어. 자,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한 번 풀 때와 두 번 풀 때와 세 번 풀 때와 네 번 풀 때와 다섯 번 풀 때와 어때?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않나요?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돼야 돼. 달인이 돼야 돼. 뭐가 된다고?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왜 안 나왔지? 오케이. 세 번째. 무엇의 확대? 서술형 확대. 무엇의 확대다? 서술형 확대. 잠깐만요. 자료가 이상하네. 오케이. 잠깐. 서술형 확대. 참 어려워요. 서술, 논술 쓴다는 거죠. 글쓰기.
채점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과 같은 게 단어가 들어가야죠.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이건 어디서 습득할 수 있는 거야? 메타 커그니션, 주제망 속에서. 그러니까 몇 번 써, 10번 쓰고 10번 쓰고. 자, 줄줄줄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두의하면 제시된 계속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그 다음에 성장과 반성,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두의에 말하는 민주주의의 저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두의가 핵심 포인트, 그런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나와야 돼. 그래야 뭘 쓸 수 있어? 서술형 답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당락의 결점이 서술형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막연히 채점 잘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점 갈수록 칼채점하고 기본적으로 안 맞으면 다 틀리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는 논술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OT 때 제시된 자료에 하면은 뭐 500자로 쓰라 그런 과제가 있어. 그 다 작성해서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 첨삭해 줍니다. 빨간 펜지도 했지. 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알았죠? 그래서 서술형 확대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 논술형으로 또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력이 길어진다고 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메타 커그니션이 활용됐었다는 걸 반증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뭐로 확대된 것이야 문제가? 서술형이 확대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문제와 2012년도 기출문제, 2011년도 기출문제 세 가지를 프린트해서 보세요. 평가원에서 보시면 아하, 어떻게 봐. 이유를 쓰시오. 거의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연습.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문제 풀지 마시고 물어보는 질문 유형만 보세요. 무엇을 자꾸 묻는지, 서술형이 문제, 어떤 형태로 묻는지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알겠나? 그래서 그것은 뭘 통해서 합격할 수 있어? 첨삭! 첨삭. 여러분 알죠? 제가 첨삭의 규제인 거. 그래서 1대1 첨삭의 대가 아니에요. 논술 다 만점. 그리고 제가 첨삭을 너무 많이 하니까 노안이 얼마나 일찍 왔는지. 지금도 이거 쓰고 있는 게 안경이 다초점 렌즈. 웃지 마세요. 그래서 가까이 뭐 이렇게 했고 안 보이고 뭐 먼 거 이렇게 했고 이것도 맞췄어요. 근데 요즘 또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첨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첨삭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는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자가 왔어. 신년에도. 멀리 합격한 친구인데 교수님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수업은 명강입니다. 노련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은 거지. 히히히. 웃지 마세요. 뭔 얘기 하냐면 막연히 지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함께 강해져요. 상담도 다 해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합격하고 나서도 현장 가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연락을 줬어요. 도와드릴게요. 핵심 서술형 문항을 더 맞춰야 돼요. 아까 봤죠? 17점에서 80 빼면 얼마인지 알겠죠? 80에서 10점 빼면 얼마인지 알겠죠? 계산해봐. 디디딕 나오잖아. 서술형.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야. 달달달 외우는 수업은 아무 수업 필요 없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주저리 떠드는 수업은 필요 없어. 내가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힘겹게 지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 맞지? 난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 오케이? 또 뭐 얘기를 많이 했군요. 자, 네 번째. 무슨 답안이다? 개방형 답안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발문을 쓰시오. 질문 유형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를 쓰시오. 물론 찾아서 쓰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험은 6차 유치원 교육 과정일 때 2000년대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2013년 대비 시험에서 무슨 형 답안이 개방형 문제가 많았다는 뜻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야. 근데 제일 문제가 이거야. 단답형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고정된 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누구나도 객관적으로 채점이 돼. 무슨 답안? 개방적 답안이 제일 어려운 거야. 내가 썼는데 이게 답인지 정답인지 알 수 없잖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문제, 내가 주는 문제 무조건 써보고 첨삭받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알겠어요? 이게 앞으로 방향성이라는 거. 논술도 마찬가지 아니야. 옛날에 1500자 써 1200자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줄로 쓰잖아. 자, 개방형 답쓰기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일기 쓰는 거야, 일기. 그래서 매일 다이어리 사셔갖고 이거 쓰세요. 너의 무슨 일지, 합격일지.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야. 합격일지. 그러면 처음엔 짧게밖에 안 되겠지. 1월 1일 몇 줄 안 썼어. 매일 안 써도 돼. 뭐 1월 3일 석줄 1월 10일 이만큼 써. 이유가 뭐야? 글도 써야 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막연히 해서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는 줄 알아둘게요. 자, 6시에 일어났어. 기상 쓰고 그 다음에 7시에 뭐 스타벅스 가서 도넛 한 개 하고 뭐 영수증 붙여.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재수 없었어. 저 새끼 왜 이렇게 떠들어? 뭐 많잖아. 그리고 또 맛이 또 왜 이래? 뭐 그게 일기 쓰기야. 그게 다이어리지 뭐 별거 있어? 그러다 보면 배운 지식이 연결되는 고리에 확장을 시켜준다. 이제 뇌 구조 자체.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이어리 써. 나의 합격일지. 나의 무슨 일기? 합격일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지? 그 가계부도 쓰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럼 또 뭘 보니까 자기의 시간이 나오죠. 시간. 하루의 일과 시간. 그걸 보면 오늘은 내가 진짜 어느 부분의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지 분석이 되죠. 책상에 앉았던 시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영화를 본 시간이 뭔지, TV를 많은 시간이 뭔지, 유튜브를 많은 시간이 뭔지, 넷플릭스를 많은 시간이 뭔지, 디즈니를 많이. 그러면 쓰고 일주일 뒤에 반성해야 돼, 안 해야 돼? 반성해야지. 아, 내가 유흥과 오락에 너무 빠졌었구나.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지출이 많았구나. 근데 그런 것이 다 무엇에 서포트 된다고? 개방형 답안 쓰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째. 무슨 학습? 반복 학습. 지금까지 떠든 얘기 뭐야? 반복.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었어. 자, 보세요. 시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리과정이 있죠. 유아교육론이 있죠. 내가 왜 위기를 짰을까요? 누리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 해설서. 해설서 안에 뭐가 있어요? 총론 있고 강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세 번째, 놀이 실행. 요번에 2010 개정 2009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크게 이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강론이라는 게 이거죠. 자, 신체, 운동, 건강, 의사, 소통, 사회, 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자, 또 볼까? 개론에 아까 했죠? 사상가, 발달, 놀이, 부모 교육. 다섯 번째, 평가, 기타, 법, 정책.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아동권리보장원들이 새로 간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 알아두세요. 이제 신고 의무자교육 기억나시죠? 이게 핵심이야. 계속 나와 시험 문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동복지법 꼭 봐야 돼. 아동학대 부분에. 그 다음에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게 시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은 너무나 행복해야 돼. 여러분 알다시피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이 3개야. 3개 해야 돼. 3개.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헤매? 어? 해! 교사론이야.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시험이 이거야. 이게 시험 문제야. 어떻게 잘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 잘 이끌어. 교수학습 이론이야. 그래서 발문 쓰고 사례 연결해. 그거야 결국은. 몰랐지? 출제 원리가 그거야. 거기에 따라 이제 이론이 있을 뿐이지. 캐치의 발달 등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나오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론이 더 출제가 많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갖고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 많이 있어. 결국은 이 교사론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교수학습이론 매체라는 책도 있죠. 방통대도 있고 있죠. 교수학습 방법도 책도 있어요. 그게 이걸 다 아우르고 있어. 근데 여러분 뭐 하죠? 뭐 요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할 게 많아. 아니야. 무엇이 얼마큼 중요한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메뉴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반복해야지.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라면을 끓인다. 라면 끓인다 어떡합니까? 물 정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두 번째 끓였을 때, 세 번째 끓였을 때, 네 번째 끓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응용이 생기지. 응용. 아, 파 말고 딴 걸 넣어볼까? 치즈를 넣어볼까? 뭐 떡을 넣어볼까? 뭐 예를 들자. 뭐 취향에 맞게 뭐 넣으세요. 많이 먹어요. 그거야.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상위에 뭘 써놨어요? 발달. 이거는 여기 발달과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론에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발달 이론이잖아요. 삐아제, 비고츠키 그 다음에 나온 측면에서 브루너 등등 많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것이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와. 발달이 여기와 발달 이론. 그러니까 강론의 영역에 들어갈 때 발달 이론을 껴서 넣는 거지. 그러니까 유아교론의 발달 이론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강론 배울 때도 연결시켜야 돼. 언어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촘스키라든지 맞죠? 비고츠키 의사소통에 연결하는 겁니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야. 친사적 관계가 다 밴두를 알죠? 성역할 습득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또 그 다음에 콜박의 성, 동일시, 성, 안정성, 성, 항사성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예술 경험도 마찬가지지. 미술에 대한 기본적 요소 원리, 음악에 대한 요소 원리 다 발달에 다 연결되어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 합격이 되는 건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지를 몰라. 그러면 설명할게.
유아교육론 정복하는 게 최우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도에다 이런 자만을 갖고 있어. 나 유아교육론 다 알아. 무슨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유아교육론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책을 써봤어? 결국 기초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거야. 그 기초가 서술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넌 서술형 답안에도. 알았나? 끝! 정신 바짝 차려. 이런 구조를 내가 또 매겨줄 테니까 해봐.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해. 해보지도 않고 무슨 안 돼 그러지 말고 자기를 좀 괴롭혀. 자기가 왜 문제인지. 재수생들, N수생들, 또 초수생 마찬가지. 초수는 열정이 많아. 막 이럴 때 열심히 해. 근데 5월달 벚꽃 피고 뭐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자, 목적성이 있어요. 잘 봐. 목적. 목적이 고리죠? 영어로 고리죠. 목표는 업적인데. 여러분, 목적이 뭐야? 목표가? 합격이잖아, 합격. How? 어떻게? 이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뭐야? 시간은 얼마큼 할 건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내 말 맞지? 다 따져서 수강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잘난 척해. 아, 나 수강자 잘했어. 뭐? 그런 소리는 X 소리야. 자기가 인지했을 때, 자, 이게 메타코그니션. 내가 아는 것을 제일 잘한다. 유한준 선생님도 그랬잖아. 지식이 지내니 설명이 됐죠? 아는 만큼 보인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강의 선택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뭐였지? 추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다른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도 인강으로 듣고 뭐 등등 하고 있어요. 왜? 관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요즘은 그 방통대에서도 이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전공, 뭐 컴퓨터 관련 도 해보고 또 해보고 싶어요. 선택에서 중에 선택지 뭐냐면, 자, 모든 선생 수업을 OT나 설명 유튜브 많이 있잖아. 들어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뭘 말하는지가 내가 머릿속에 들어야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이거 나는 합격 많이 시켰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해서 그런 의미가 없어. 그 선생이 말하는 게 내 귀에 쏙쏙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왔을 때 내 것이 되지 않을까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요? 맞지? 먹고 소화제 먹을 거 강의 듣고? 멍청한 짓 좀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제일 잘한다가 메타 커그니션이야. 오늘 계속 반복되네. 무슨 커그니션? 상위인지 메타 커그니션. 그러면 합격하게 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지. 그러면 인지적으로는 메타 커그니션. 그렇지? 반복 학습. 정서 without emotion. 영어로 without emotion이야. 감정을 배제시켜야 돼. 감정.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짜증나 안 나? 짜증나. 힘들어. 어려워.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떨어져. 인지에도 영향을 줘. 그래서 다 뇌구조와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요. 다 감정과 연결돼요. 그래서 앨리스 알리비티 이론이 있잖아요. 긍정적 정서, 긍정적 인지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 긍정적 행동, 결국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알리비티 이론. 그래서 시간 계획 첫째 잘 짜고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낭비되는 게 없어야 된다. 낭비되는 게 없어야 된다. 뭐 쓴다고? 낭비되는 게 없어야 된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수업에 집중하라 분명히 내가 설명했어. 그리고 그거를 얼마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는지 강의 공유하지 말고 해. 그냥 하면 합격이야. 뭘 고민해. 다들 이렇게 합격했는데. 무슨 학습이? 반복 학습이 뭐다? 합격이다. 뭐가 필요해?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하세요. 그리고 잘 봐. 보통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계획을 짜. 그 일요일은 난 추천해. 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어. 일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오전의 시간, 오후의 시간, 오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오후에는 좀 뭐 깜지 쓰는 거, 복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전략이 필요하고 다이어리를 잘 써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낭비가 되는지, 어디에서 부족이 되는지, 어디에 로스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줘야 돼. 아셨어요? 그래야지 합격해요. 전략이라는 단어 썼죠? 전략과 전술이 뭡니까? 전략은 더 큰 측면. 이게 메타커울이야. 거기 하위 스킬, 그게 전술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까 사회복지사 인강도 드렸죠.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해보자는 거지. 그럼 나도 타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 다른 전공? 그러면 똑같이 해보는 거. 도전이지. 나도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언어치료사도 도전하고 있어. 언어치료사도 도전. 그거잖아. 아, 선생님은 놀아? 뭔 소리야. 강의 한번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주는지 아세요? 거저먹기로 하는 줄 알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자, 하려면 제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 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죠? 그럼 뭘 다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두드려라 곧 열릴 것이다. 최선을 다한 자는 막을 수가 없어. 중간에 하려면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어중간해요. 어중간. 죽도 밥도 안 되죠? 차라리 하지 마시고 시험 보지 마시고 즐기고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해두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 합격관리카드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기노트라 써있는 게 합격의 구조 이거 10번 써서 보내줘야 돼. 일주일 안에.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잘해주고 단 답을 가리고 풀었으면 좋겠어.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시고 뭐냐면 2월 달이죠. 2월 18일인가? 2월 18일. 하여튼 2월 달에 설명회가 또 있어. 설명회. 자, 홈페이지에 공개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 그래서 이 설명회는 N수생 대상이기도 하지만 초수생도 들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날짜 확인하시고 꼭 설명 2월 4일인가 아마 날짜가 2월 4일인가 다 있을까 확인해 보세요. 2월 4일 신청해야 돼요. 전국 모의고사인데 하프로 볼 거예요. 하프. 그러니까 전공만 볼 겁니다. 전공만.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볼 거야. 여기 그럼 바쁜데 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8문항만 시험을 보면 8문항.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N수생반을 끌어갈 거야. 3월부터. 물론 이제 초생도 근데 초생은 N수생반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과거에도 제가 95%를 합격시켰었어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다 합격시킬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 혜택이 있어요.
참석하면. 그래서 아직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사비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뭘 정했더라? 에어팟인가? 각각. 여기도 에어팟, 여기도 에어팟. 뭐 그건 이제 조만간에 해커스 임용 홈페이지 올라갈 거예요. 거길 통해서 뭐 저 참석하고 추첨하는 거지. 이건 직강에 온 경우죠. 직강에. 참석자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줄 거고, 전국 모의고사는 시험을 봐서 1등애한테 에어팟을 줄 거야. 1등한테. 그래서 1등부터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신청해야 돼,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설명회는 가급적 참석해서 추첨해서 에어팟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상담을 제가 해두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설명해 줄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 상담해 주고. 물론 이제 힘들지만 나오셔야겠지. 그렇지? 전국 모의고사는 하프로 볼게 8문항, 8점이라 8문항이죠. 8문항만. 그래서 좀 서술형 문항을 제가 더 많이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한번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OT 자료 드렸어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2020학년부터 23학년은 기출문제 문제 유형이 많이 변화가 됐어. 1단계로 간단히 단답형에서 2단계 내용의 없는 서술을 넘어 3단계 이론을 적용한 응용형 문제만 출제됐다. 유아교육 이론 개념의 물음이 기출문제 중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제시되어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슈타이너 같은 것도 라이겐 이런 것도 출제가 됐어. 두 번 출제. 그리고 서술형 답안 짜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답형이 17점에 서술형 63점에서 2.3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 반복 학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제 OT 자료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방정환 선생님은 3회 출제됐고요. 프라벨이 8회나 출제됐고 두이가 10회 출제됐어요. 코메니우스 4회, 페스탈러치 5회, 다음 몬테소리 6회, 로크 2회, 루소 6회, 슈타이너 2회, 게젤 2회, 닐 썸머일 1회, 오엔 1회. 이게 분석이야. 이걸 통해서 어떤 연도에서 물었던 것이 반복돼서 출제되는지, 어떤 거에서 새로운 걸 물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공부 요령은 빈도수가 높은 사상가 학자부터 공부를 해야겠지.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드 트레인,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너무 안이해. 너무너무 편히 공부해. 절대성이 없어. 너무나 자기를 자연스럽게 해. 자기를 구속 좀 하세요. 그리고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결국은 자기지 뭐 남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렇다고 해 얼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 자, OT 자료 10쪽 먼저 보겠어요. 이제 그 앞자료는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백창일 카페에 꼭 가입하시고 등업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교직 논술 한 문항 20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 양은 크게 중요시 되지 않았다는 거 이제 교직 논술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전공 16문항에 80점인데 서답형, 단답형 플러스 서술형인데 단답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1차에서 보통 150%를 뽑죠. 정원 뽑는 인원에. 근데 강원도는 2배수를 뽑죠. 다음 2차 수업계획안 작성, 면접, 수업 실현 100%. 경기는 이제 집단 토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별 면접과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대구는 인성하면 된 내용이 2016년도 받았고, 중요한 게 한국사 상급이 있어야 돼. 5년 안에 취득된 거 꼭 그것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 준비 전략 1차 교직 논술 글 쓰는 방법. 이건 이제 교직 논술 필요한 게 아니네. 전공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본 핵심 내용 암기하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차는 뭐 1차 끝나고 수업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N수생 반에서는 2차도 같이 병행할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그래서 그 기초반에서 유아교육론 해서 8주간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과제가 있어요. 보면 강의 유제는 이제 유아교육 아까 보였죠? 교육론 비전 에드라는 책을 통해서 할 것이고, 서술형 과제 프린트를 줄 겁니다. 8주 동안에. 그러면 서술형 과제는 꼭 작성을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까 썼죠? 자, 그래서 2월 중 전국 모의고사 1회 한다 설명드렸죠. 그 이제 2월 보고 또 3월 보고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전국 모의고사는 논술은 안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답안은 채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꼭 답안은 공개 안 해. 채점해서 보내줄 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등수가 나오겠죠. 1등부터 쭉.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은 에어팟,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뭐 연간 강의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다음, 그래서 뭐 2등, 3등, 5등 혜택이 많으니까 도전해 볼 것. 어차피 해갖고 뭐 자기한테 실력을 얻으면 좋지. 그래, 할 거 안 할 거야. 해. 그렇지. 자, 이번 주 서술형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건데, 코메니우스의 직관과 페스탈로치의 직관의 차이를 500자로 서술하셔. 그 10점짜리. 그래서 제출 써놨어요. 15inch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작성해서 꼭 단 강의 수강 후 일주일 이내 보내준 거 한해서만 제가 개별 첨삭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해 하고 자기한테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나눴듯이 MBTI 유아 백청일 필승 합격관리 카드 보냈습니다. 여기서 가급적 인강 듣는 분들은 여기다 작성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직강생들은 이제 작성해서 최소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하면 좋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메타 거그니션. 두 번째, 무슨 학습? 반복 학습. 세 번째 뭡니까?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합격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끼를 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꼭 올해 합격해야지. 그래서 백정현과 함께 또 내년에는 공립유치원에 가서 연수원밥을 먹어야지. 연수원밥을 먹어야 합격해, 최종. 자, 우리 일어나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수석을 외쳐봅시다. 자,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 일어났어요? 수석!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OT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